이번에 소개드릴 아키텍처는 레즈넷 가장 현재도 아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널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로서 이 레즈넷이라는 게 ILSVRC 2015년에 이제 우승한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넷을 활용한 이 ILSVRC 대회에서 이제 위너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알렉스넷 이제 VGG, 구글넷 이렇게 하다가 2015년에 이렇게 레즈넷이 이렇게 오면서 급격하게 레이어의 수가 152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8개 레이어, 그다음에 VGG는 19개까지 가고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22개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레이어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우리가 딥러닝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있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탑5 어큐러시, 그러니까 5개를 예측을 했을 때 그 안에 정답이 있을 요거에 대한 에러를 따져보자면은 이제 에러가 2015년에 이 레즈넷 같은 경우에 3.6%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도가 96.4% 이제 달한다는 건데, 이 사람을 이미지넷 데이터셋이죠. 이미지넷 데이터셋 한 장 한 장을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뭐예요? 하게 되면은 그 정확도가 95% 정도 사람이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추는 이제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한 2015년쯤에 막 신문 기사에서 드디어 인공지능의 성능이 사람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보다도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이미지 리코그니션에 대한 능력을 가진 모델이 발생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깊게 쌓을 거냐? 마냥 깊게 쌓는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마냥 이렇게 쌓는다고 좋은 거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면서 학습이 어려워진다던가 혹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적화의 과정인데 이 최적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걸 이제 디그라데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고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최저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로컬한,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이제 옵티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컬한 이 어떤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로컬 미니멈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뭔가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 이제 추적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기초적인 토이 데이터셋이죠.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20개 레이어만 쌓았을 때보다 56개를 쌓으면은 당연히 이제 더 딥하니까 더 깊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에러,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에러율을 똑같은 애를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성능이 지금 에러가 더 높다는 겁니다. 얘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보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20개만 쌓은 게 56개를 쌓은 것보다 더 성능이 더 좋더라. 그러니까 많이 쌓았는데 성능이 더 안 좋아지더라.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얘네들 때문이라는 거죠. 얘네들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렇게 조금 트레이닝이나 테스트 에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좀 더 깊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이제 레즈넷이 찾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즈넷에서의 핵심은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레즈넷 이름 자체 앞에 붙어있는 레즈가 이 레지듀얼, 우리 한글말로 하면 얘가 이제 잔차 이런 뜻이죠. 잔차 혹은 차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분을 좀 학습하는 개념이 이 레즈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애는 이 숏컷 커넥션, 그러니까 지름길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어떤 루트를 하나를 뚫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콘볼루셔널 블럭 같은 경우에 이 X라는 피처가 들어오면은 웨이트 레이어가 있다는 건 얘가 이제 콘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콘볼루션 통과하고 예를 들면 이런 액티베이션, 논리니어리티에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또 콘볼루션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뭔가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데 결국 일반적인 플레인한 콘볼루셔널 블럭은 이 3x3짜리 콘볼루셔널 필터를 하나를 딱 통과를 시키고 얘를 쌓아서 만들어서 이 다이렉트하게 뭔가 얘 전체를 이제 HX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얘를 이제 통째로 이렇게 학습하게 되는, 직접적으로 얘를 최적화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레즈넷에서 제안한 이 가장 작은 단위인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아이덴티티, 이 피처,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애가 이 피처가 이제 똑같이 컨볼루션 통과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논 리니어리티 추가한 다음에 또 컨볼루션 통과하고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 하나를 추가를 한 거죠. 얘가 그대로 지름길을 타고서 본인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컨볼루션 통과한 뭔가 이 출력과 얘를 이제 fx라고 한다면은 이 출력과 자식이 자신이 다시 더해지는, 그러면은 지금 이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얘를 전체를 이제 h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도 이 전체를 hx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hx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hx라고 하는 얘가 이쪽에서 이제 이 플레인한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블럭에서는 얘 자체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이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hx라고 하는 애는 이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뭐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고 나온 이 출력과 그 입력으로 들어갔던 자기 자신이 더해지는 요거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학습이 되는 요 두 개의 레이어,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학습을 하는 거는 아이덴티티만을 빼고 봤을 때는 얘를 이렇게 빼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fx가 학습을 하는, 즉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학습을 하는 거는 이 출력과 입력 사이의 이 차이, 얘가 이제 레지듀얼인 거죠. 이 레지듀얼을 결국은 뭔가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된다 해가지고 얘 이름이 레즈넷입니다. 이 소단위가 이 작은 단위를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배우고요. 이 레지듀얼 펑션, 즉 나의 출력과 입력의 차이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돼요. 요거를 학습한다는 게 결국은 좀 간편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 이전 입력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덧셈 연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학습 시에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거의 방지하는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강인한 이러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게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 즉 레즈넷의 저자가 이 카이밍 허라고 하는 요 대단한 학자인데 요 되게 제가 존경하는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것만 증명하는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어째서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요게 없어야지 학습이 잘 되는 거죠. 요거가 어떻게 방지가 되느냐에 대한 증명 논문을 하나를 더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레지듀얼 숏컷이 들어가면서 핵심은 요 루트죠. 자기 자신이 더해지는 요거는 결국 잔차를 학습하게 되는 이 fx 자체는 얘는 이제 이 출력과 입력 사이에 차분을 학습을 하게 된다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보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거를 방지가 된다가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쌓게 되면은 총 최대한 152 레이어까지 이렇게 쌓는 굉장히 깊은, 매우 깊죠.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굉장히 딥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쌓게 되면은 성능 올라가지만 뭐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깊게 쌓으면서도 학습이 잘 되는 뭔가 어떤 좋은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안되었던 이 레즈넷의 어떤 소단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소단위 레즈 블럭이라고 하는 애는, 이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애는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처음에 이제 X라는 애가 이제 여기 이제 컨볼루션을 통과하는 거죠. 컨볼루션 통과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다음에 이 BN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과하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통과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통과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과한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학습되는 어떤 하나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출력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덧셈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더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한 번 더 씌우는 거죠. 얘가 이제 작은 소단위 레지듀얼 블럭을 통과하는 출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를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포스트 액티베이션 구조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랑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CBR로 구현하셨어요? 뭐 네트워크를 제가 만들게 되면은 이제 CNN을 만들게 되면은 CBR 형태로 하셨어요? 뭐 BRC
CBRC 형태로 하셨어요. CBR이 컨볼루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컨볼루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요 약자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CBR, CB 요 구조로 이제 따라갔었는데 이 저자가 레즈넷의 두 번째 버전을 이렇게 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거가 원래 레즈넷에 대한 이제 어떤 기술 문서였고 이 다음에 개량된 버전을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아지더라를 해요. 이제 근본적인 원래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학습 때는 이 통째를 통과를 한 이 출력과 자기 자신이 더해지는 이 레지듀얼에 대한 개념 자체는 똑같은데 세부적인 그 레이어의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얘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볼루션을 이제 통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또 콘볼루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통과한 애랑 이 원래 자기 자신의 피처를 얘네 두 개를 더하세요 라고 하는 이 풀 프리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을 좀 먼저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제안됐던 레지듀얼 블럭은 액티베이션 이렇게 나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네 액티베이션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싸그리 다 더하세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풀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얘를 이제 BRC 매치놈 이제 렐루 컨볼루션, 매치놈, 렐루, 컨볼루션 줄여서 BRC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약자로 좀 불렀었는데 뭐 그때 얘 쓸 때 있고 얘 쓸 때 있고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얘가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넷의 레지듀얼 블럭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건 중간중간에 우리가 CNN에 노멀라이제이션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레즈넷부터 이때 한 2015년, 2016년부터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다양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약간 기본으로 사용하는 형태고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자체에 대한 원래 내용은 여기 이 문헌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이유는 머신러닝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최저점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길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는 반면에 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러고 이제 우리가 화이트닝이라 그러죠. 화이트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정규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은 이 데이터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이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얘는 항상 이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되죠.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가우시안 즉 노멀 분포를 이렇게 따라간다. 이게 이제 정규화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어떤 최적화에서의 이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CNN이라고 하는 애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인터널 코베리어트 쉬프트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코베리에이트 쉬프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생긴 애를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우리는 학습은 얘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안 나오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 그러고 그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이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애는 이 영상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레이어 하나 통과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조금씩 시프트가 돼가지고 원래 입력에 돼 있던 원래 데이터의 분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이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시프트가 돼서 얘네가 학습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 중간중간마다 얘네를 갖다가 예쁘게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정규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요거를 하면서 노멀라이제이션과 동시에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오버피팅을 이렇게 방지를 하고 베니싱 그레디언트도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서 우리가 드랍아웃이라는 걸 배우죠. 드랍아웃이라는 걸 여기서 다뤘죠.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 드랍아웃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한 거죠.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한글말로는 규제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오버피팅 쉽게 얘기하면 오버피팅을 방지하자 이건데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용어 드랍아웃을 쓰는데 얘 효과를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갖고 있어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면 드랍아웃 잘 안 씁니다. 드랍아웃이 이때부터 조금씩 안 써요. 이제 드랍아웃은 주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데서도 뭐 요새 쓰는 부분은 얘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를 내요. 그냥 이제
퍼셉트론이 달려있는 그 파트에서만 쓰고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들어와서 효과를 갖고 가기 때문에 얘네를 같이 쓰면 안 돼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죠.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은 얘는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학습돼야 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슈도 코드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죠.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쓴다기보다 이건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꺼내오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배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뭐 16개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이 16개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러닝 레이 곱하고 우리의 원래 이제 가중치를 갖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죠. 결국은 여기 이미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치 단위, 즉 이미지를 몇 개씩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를 제가 배치 사이즈를 4개로 했어요. 배치 사이즈를 4개로 하면은 이미지를 4개씩 이렇게 불러서 처리를 하는데, 얘가 컨볼루션 하나를 통과를 해가지고 요 피처가 이제 4개가 나온 거죠.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렇게 쫙, 그 배치 사이즈가 4니까 이 피처도 이제 4덩이가 나오는 건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얘를 채널별로 해서 이 채널이 전체가 예를 들어 8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다 8개겠죠? 채널이 8개, 채널이 8개, 채널이 8개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은 이 각 채널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피처에서의 첫 번째 채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피처에서의 첫 번째 채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피처에서의 첫 번째 채널, 네 번째 이미지 피처에서 첫 번째 채널, 얘네의 평균을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해요. 그럼 얘네를 이렇게 얘네를 x 덩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x에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정규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채널에 대해서 이 다음 채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이미지의 다음 채널, 두 번째 이미지의 다음 채널, 세 번째 이미지의 다음 채널, 네 번째 이미지의 다음 채널, 얘네끼리의 또 평균을 이렇게 또 구하고 분산도 구해가지고 뮤 시그마를 구해서 얘는 이제 첫 번째 채널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채널에 대해서 x2라고 해볼게요. 얘에 대해서 뮤 2와 시그마 2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화를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얘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얘가 이제 각 피처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러한 노멀 분포를 이렇게 띄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피처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면 어떤 피처는 계속 작아지기만 하고 어떤 피처는 계속 커지기만 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정규화된 이 피처에다가 스케일을 바꾸는 스케일 팩터인 감마를 곱하고 쉬프팅 팩터인 베타를 이렇게 곱하겠다.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감마를 이렇게 곱하고 여기에 더하기 베타를 해서, 얘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뭔가 휘어진 인터널 코베리티 쉬프트가 일어난 이 분포를 이렇게 정규화를 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에다가, 얘는 이제 평균이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여기가 0이죠. 그리고 분산이 이제 1이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감마를 곱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스케일이 이렇게 바뀌겠죠. 예를 들면 뭐 개념적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쉬프트 팩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옮기자 이거예요. 이쪽으로 옮긴다 치면은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뭔가 전반적인 그 논리니한 성질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유지시키자. 결국 이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 감마와 베타가 매번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이 배치 단위로 한다는 그 채널별로 이제 구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뭐 여러 가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식만 이제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개념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니 배치 단위로 해서 평균 분산을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x 빼기 요 뮤인데 이 분산이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값을 이렇게 조금 아주 작은 숫자를 이렇게 더해서 이제 얘 분모가 0이 되는 걸 이제 방지하자 뭐 이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가 된 이 피처에다가 이 스케일 팩터인 감마와 베타를 얘는 이제 매번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룰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다 쓰자 이건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서 뭔가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얘도 드랍아웃다가 마찬가지로 학습할 때랑 이 추론할 때 동작이 다르죠. 어째서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학습할 때는 당연히 우리 데이터가 배치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배치 단위로 보통 안 하죠. 그냥 한 장의 이미지를 갖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과 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배치 단위의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요거를 결국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요대로 동작을 하지만 추론할 때는 이 평균과 분산은 어찌됐건 요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한데 얘를 갖다가 트레이닝 때 이제 저장을 이렇게 좀 해놓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 이 값들을 쭉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걔네를 이제 이동 평균을 구해서 이동 평균을 어디에 이제 메모리 변수 같은데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걔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테스트 시에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그 평균과 분산을 이용을 해서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규화를 한 다음에 이미 학습이 끝난 이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이렇게 더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이 어떤 이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트 시에 동작이 다르다. 요거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여기 테스트 할 때는 여기 써 있죠. 평균 이 스케일과 쉬프트 파라미터 그리고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이 평균을 따로 이렇게 짱 박아 놓은 다음에 걔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지듀얼 이게 숏컷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34개의 레이어를 쌓겠다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중간중간에 이 숏컷을 이렇게 아이덴티티 숏컷을 이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레지듀얼 숏컷이죠. 이 잔차를 계산하는 얘네를 이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내가 34개의 레이어를 쌓든 50개 레이어를 쌓든 101개를 쌓든 혹은 극단적으로 150개 레이어를 쌓아도 뭔가 이 전체 큰 네트워크가 학습도 잘 되고 당연히 굉장히 슈퍼 딥한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능 자체도 월등하게 좋아진다. VGG 예전에 19개 레이어가 이렇게 생겨 먹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34짜리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가 훨씬 많고 152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구체적인 이 진행에 대한 여기 뭐 컨볼루션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컨볼루션 필터는 몇 개를 쓰고 요거에 대한 거는 뒤에 표로 있으니까 그 아키텍처를 제가 일일이 뜯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즈넷에 34개 레이어 쓸 때, 50개 레이어 쓸 때, 101개 레이어 쓸 때, 152개 레이어를 쓸 때, 이 에러가 계속 갈수록 작아진다는 말은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만약에 더 깊게 쌓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더 깊어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타임 컴플렉시티, 어떤 시간 복잡도 자체는 VGG보다도 더 낮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CNN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기본적으로 레즈넷을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해봅니다. 레즈넷을 먼저 해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수정하는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설계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레즈넷에 18개 레이어를 쓸 때, 34개 레이어를 쓸 때, 50개, 뭐 101개, 152개 레이어를 쓸 때 세부적인 구현에 대한 이 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에 뭐 34개 보시게 되면은 이 3x3짜리를 이제 64개 필터를 쓰는 게 먼저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숏컷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34개짜리 3x3짜리를 64개 쓰는 거를 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3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반복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x3짜리 128개를 이렇게 쓰는 이 컨볼루션 2개짜리가 이 4번 반복을 하게 되는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4번 반복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네트워크를 파이토치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고 싶다면은 이 문서를 보고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보통 이 레지넷은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토치비전에서도 제공을 하니까 꺼내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레지듀얼 블럭에 대한, 그러니까 레지넷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레지듀얼 블럭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지금 CBR12로 되어 있죠. C, 컨볼루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컨볼루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순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CBR12를 따라가는 어떤 레지듀얼 블럭을 이렇게 코드를 첨부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